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수경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경북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현안 문제를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정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과 경북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립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습니다. 평균 26.6도로 종전 최고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삼밭의 30%가 피해를 입었고 고추밭의 12%가 병충해 피해를, 비멸구와 창궐의 농민의 죽음이 깊어졌습니다. 가축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닭과 돼지를 포함한 모든 피해가 많이 입었고, 특히 동네 안에 우리 어민들은 납치가 300만 마리나 폐사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도내 농수산 피해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농민의 생계도 심각하게 위험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포항 등 동해안 4개 시군은 이미 아열대 기후에 진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 지역이 2080년이면 6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기후 민감한 산업으로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작물 재배 적지가 81kg 북상합니다. 현재 추세라면 50년 후 우리 경북의 과수산업은 지도가 확 바뀔 것입니다. 전국 생산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사과, 복숭아, 포도의 명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파파야, 용과, 망고 같은 동남아 과일은 국산 과일로 탈바꿈하고, 특히 경북은 한라봉, 천혜향, 망고의 주산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기후변화를 농업 전환의 기회로 선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와 아열대 농업 생명과학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고, 전라남도는 국립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를 이미 9월에 착공했습니다. 경남 또한 아열대 작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경북은 2021년부터 아열대 작물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아열대 작물 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기후위기를 경북 농업의 대전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도내 아열대 작물 재배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해 품종을 연구하고 재배기술을 지원할 연구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북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질의를 통해 추진을 요청했지만 움직임은 더디고 답변은 소극적입니다.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립이 시급한데 도지사님의 입장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과
영일만항의 희망과 미래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항은 영일만 앞바다의 유전, 가스를 개발하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배후 항만으로 영일만 항이 탈락하고 부산 신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경북 도민과 특히 포항의 민심이 들끓고 있으며 경북은 영일만 앞바다를 내어주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대형 사업을 구경만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부 및 석유공사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제8광구 6-1 광구에서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탐사 시추 및 개발을 추진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배후 항만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유전, 가스전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실어 나르는 전초기지로 각종 보급선과 탐사 시추 과정에서 나오는 시료 등을 분석하는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나아가 수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유, 화학, 발전 등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에너지 복합기지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프로젝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산업을 지원하고 환동의 물류 관광 거점 항만으로 키워낼 절호의 기회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경북이 탈락한 이유를 되짚어 봤습니다. 영일만 항에 대한 투자 미흡이 큰 이유입니다. 2009년 완공 후 15년이 지났지만 저반 시설은 7선석에 불과해 기본 계획안인 16선석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동량은 뒤걸음쳐 2019년도 대비 44%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에는 50.4%만이 입주해 시에너지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정 기준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평가 점수가 큰 부두 접근성과 시추 항만 하역 경험 평가 항목에서는 부산에 유리한 조건이 애초부터 작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북의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역전의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동해 이번 탐사 시추 성공 가능성을 약 2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천억 이상을 더 투입해 5곳의 시추를 더 검토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로운 도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일만 항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동국, 삼성 등 국방항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물동량 확대, 항만 배후단지 조성, 연계 인프라 확충 등 해결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동해안 유전 시대를 대비하고 경북과 포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영일만 신항의 확장과 배후단지 개발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해 심해 유전, 가스전 개발을 경북의 발전으로 견인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와 해양수산청, 포항시 각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TF 드림팀이 꼭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한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4월
당선 직후 바로 영일만 대교의 끝지점이 될 포항시 연암동을 직접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뒤 건설 추진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도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 경북의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추진될 것처럼 보이던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은 새로운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군 부도와 관련한 해를 넘긴 논란 끝에 결국 해저터널 반과 해상교란 반으로 복합 방식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 1조 8천억으로 사업비가 3조 2천억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영일만 대교 청사진이 또다시 미궁에 빠져버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영일만 대교 건설을 경상북도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일만 대교가 착공되면 그동안 육로로 둘러가던 지역의 해상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일대 교통량 분산은 물론 물류 혁신에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동차로 35km를 우회하는 동해 고속도로를 포항 구간이 18km로 짧아져 차량 이동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물류비 절감은 물론 교통량이 분산되어 포항 도심의 상습적인 교통 체증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해안 유일의 해상 교량으로 부산 광안대교와 같은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영일만 대교는 남쪽으로는 토미곶과 구룡포 일대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영일대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 등 인기 있는 관광지가 연결이 됩니다. 지사님,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표면화된 지 벌써 1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항상 애타고 적실하고 반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북 도민들께서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상 공약에 지사님 열정과 대저 영일만 대교가 착공되는 모습으로 260만 도민들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 영일만 대교 건설 성공을 위해 지사님께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6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생토론에서 다시 강조하신 본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한 중앙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경상북도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 영일만 대교 건설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 기획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소나무 재생충 피해 대책 및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으로, 서면 답변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 포항시 고교 평준화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교 평준화 제도는 고등학교 입시 준비로 인한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 과열, 인구의 도시 집중 등으로 막기 위한 복합적으로 1974년도부터 대도시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에 포항시도 지난 2008년부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시내 전 지역 14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 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6년간 유지해온 포항 고교 평준화 제도를 재검토해보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준화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평준화에 대한 찬반은 늘 존재해왔지만 이를 공론화시킨 건 최근의 일입니다. 하향 평준화와 학교 배정에 따른 부작용 등이 평준화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 학생들이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계고에 진학하다 보니 자퇴 학생 등 중도 탈락자가 적자는데 이를 덮어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적성에 맞는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평준화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50년이 지난 지금 사교육은 더욱 심화되었고 사람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위 명문 학군의 인구가 몰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 시행 이후 학력 수준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수만으로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자료를 보면 포항 지역의 고교 평준화 일반 정령 14개 고등학교 중 포항 영신고와 대동고 등 2개 고등학교만이 2023년도에 서울대 수시 합격자를 배출했고 나머지 12개 학교는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한 것이 포항 교육의 현실입니다. 반면 사립고인 포항 제철고와 특수목적의 경북고학고, 비평준화 지역의 동성고와 오천고, 영일고 등은 총 2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해 평준화 고등학교 지역과 대비가 되었습니다. 입시 결과를 받아든 포항 지역 선생님들은 포항 교육이 참담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가 가져온 역기능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 지역의 여론 또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 고교 평준화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 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5.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포항 시민들도 평준화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80년 경북에서 최초로 평준화 입시 제도를 바꾸었던 안동시는 1990년 다시 비평준화로 돌아섰고 현재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제1교육도시로 운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에서 유일하게 평준화 지역이 된 포항시는 17년 동안 고교생들의 학력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데가 경주 등 인근 지역으로 우수 학생들의 유출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탈포항 현상으로 지역 내 인구 감소한 원인으로 포항의 50만 인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교육감이 포항 교육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현장에서는 중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말까지 나옵니다. 원하는 학교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라져 학업 열정이 사라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포항시 일반고 평준화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완전한 비평준화 제도를 다시 도입하면 세상의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일부 고교부터라도 부분적으로 비평준화 장점의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학생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논란이 예상된다고 해서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 감추고 시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주장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찬반 여론이 있더라도 제도를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경북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17년 전 경북 교육 제1도시 포항의 명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진부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기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희 의원님께서 피를 토하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서석희 의원님은 도의회 농수산위원이고 독도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농업과 해양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최근에 경상북도 유해 해양생물 피해 예방비 관리 조례안을 개표 발의하시고 해파리 등 유해 해양생물 피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면 너무 해박하십니다. 아는 게 너무 많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존을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질문 주시는 지속 가능한 경북 농업을 위한 아열대 작물 연구소, 이건 우리가 하면 됩니다. 만들면 되는데, 대한 고려 프로젝트 영일만 희망, 포항 영일만 대교 조기 건설 추진, 이건 중앙에 대한 내 사정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나라도만 하기 때문에. 영일만 대교 잘 아시다시피 우리 MB 대통령 때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반대에 부딪히고 못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거치고 문재인 정부 거치고 손도 못 댔습니다. 윤 대통령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되자마자 제가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가서 손가락으로 이 지역을 해라. 이래 안 하면은 공직자들 안 움직입니다. 그래 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여기만 대교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도립에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었느냐, 뭐가 어떻느냐, 뭐 새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입이 아픕니다. 입이 아파.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이 아프도록 손발이 딸도록 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정을 우리가 놀면서 안 하고 애를 안 써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줄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도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 이거는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공사 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영일만 항을 이용해라 사정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준비가 덜 됐습니다. 준비가.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영일 항이 제대로 되면은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다짐을 받아놨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멀리 부산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니까 부산항이 77%입니다. 인천이 11%고 광양이 7%고 포항은 0.3%. 또 왜 아까 표에서 44%가 줄었느냐. 러시아가 전쟁하는 바람에 북극도로
100% 갔던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44% 줄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 여기만 항은 대박 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선석을 2배 이상 늘려달라. 이것도 늘려달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하면 나라 돈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내일 가서 사진만 하고 해달라면 하고 사무만 한 사람한테 다 맡기가 못 가는 거죠. 이걸 국민이 모릅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사무만 한 사람 모릅니다. 그게 정치력이라고 하는데 정치력 아무리 해도 신고자들이 안 된다 하면 끝입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지금 공항 만드는데도 그 부의사 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입이 닳도록 국회라고 저하고 장관한테 백날 이야기해도 장관은 또 지시합니다. 정치적으로 안 몰리려고 지시해놓으면 신고자가 돈이 뭐 4천억이 더 듭니다. 계속 표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안 하고서는 지방을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프로젝트 이거는 그 당시에 석유공사 사장 모시고 할 때 위원님도 계셨고 앞으로 이게 터지면은 그게 플랜트라든가 관련 시설을 멀리 할 수 없습니다. 과학에서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제발 좀 원전이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페루 갔다가 미국을 거쳐서 오는데 미국 그런 땅에 가니까 공장을 지어놨는데 그 공장이 메뚜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기 뭐냐 이렇게 하니까 공장 내부에 100년 동안 석유를 파고 있대. 석유 100년 동안 땅바닥에 가는 데가 논리가 있습니다. 석유 파는 게 그게 미국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발견하면은 100년 동안 팝니다. 100년 동안. 그래서 여기에 한치도 우리 가까이 있는 걸 우리가 뺏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국가에서도 벽이 되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만 개발해서 거기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6선석까지 하는 것이 2030년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걸 떠나서 16선석을 2배 늘 32선석이 되도록 지금 용역을 졸랐다는 말씀드리고 충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TFT 만들어가는데 TFT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하되 승리공사도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기 기술기관과 힘을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담당 국장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철호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임 의원님께서는 부분적 비평준화 제도 도입과 정량적 학업 성취도 효과 분석에 대한 견해, 또 평준화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상시 전담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이시고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올 초 2024 법률전을 의정 대상에서 논상을 수상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관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 경북 도민과 경북도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 평준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화 제도를 도입한 지가 16년이 됐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상황은 그때와는 많이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전부 일렬로 서열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 서열을 높이기 위해서 과일학기나
경쟁을 하고 사교육을 많이 드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들이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수시와 정시, 경국어 영어에는 80% 수시를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서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평준화되지 않은 구미만 하더라도 그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포항에서 지금 먼저 질문하신 것이 부분적으로 비평준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까지 도입되는데 자사고가 우선 선발할 수 있는데 이 자공고 자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이 자율형 공립고 같은 그런 입시 요항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까지 검토했지만은 우리 그 청도교육부 시행령에 평준화 지역의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 분별 추천에 의한 교육감이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교별 그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공립고, 과학중점학교, 교과특성화학교, IB 관심학교 이런 학교들을 도입해서 부분적인 그런 예제는 할 수 없지만은 학교별로 특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정량적 학업 성취도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포항학력 하향대에서 걱정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을 포항 지역 내에 있는 평준화 지역과 포항 지역 내의 비평준화 지역을 구분했을 때는 그 특목고가 있기 때문에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포항시와 다른 도시도 비평준화 지역을 비교한다면 포항이 그렇게 처참한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들 나름대로 포항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명문대학 기준 이런 옛날에 한때 그런 걸 기준했는데 지금은 그런 명문대학 가는 기준이 지금 다른 어떤 의학과나 이런 것들의 그 차이 때문에 옛날에 많이 달라졌고 또 명문대학 정원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2008년도와 지금하고는 정원도 많이 줄어가지고 이 자체를 비교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수능 성적 가지고 과목 이제 시도별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수능 또한 정시를 치는 일부 학생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필요한 일부 학생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이 수능이 정말 절실히 치는 학생들이고 절반 정도 학생들은 그 수능이 크게 필요 없는데도 이게 이제 한번 통과 과정으로서 한번 거리로서 한번 써보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변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분석을 원래 1부터 8월 달까지 영남대학교의 위탁 개수 분석을 했는데 역시 아까 표에서 마찬가지로 폐지해야 된다,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가 팽팽하게 나오고 개선해서 유지해야 된다를 폐지로 보느냐, 이걸 유지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이유만서는 이 연구에서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때문에 찾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준화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상시 전담 조직 구성이 되시는 하셨는데 지난해 11월부터 포항 평준화 고입 전형 개선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포항 지역 교장 선생님, 대표, 공사립, 학부모, 포항시청, 시민단체, 교직단체 각 분야 1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담 조직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 청도교육과의 담당 장학사를 두고 이 지금 TF팀과 협력을 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평준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높아지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서석영 의원님께서 지속 가능한 경북농업을 위한 아열대 작물 연구소 설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기후변화를 농업 대전환의 기회로 선점하기 위한 대책과 아열대 작물 연구소 설립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 온도는 0.7도씨, 우리나라는 1.5도씨가 상승하는 등 온난화 현상의 가속화와 더불어 이상기온으로 인해 사과, 포도 등 과수산업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재배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조온 및 고온 피해 경감 과수 품종 확대, 재해 경감 비가림 시설 재배 현장 실증, 재배기술 스마트화 추진 등 경북 과수산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에 기반한 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과수 개화기 조온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과수 개화기 꽂는 냉해 예방을 위해 영양제 지원 사업, 여름철 사과, 일소가 예방을 위한 햇빛 차단 기술 시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기온 상승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농업 선점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 아열대 과수 연구회 설립과 경상북도 아열대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아열대 작물을 전담 연구하는 아열대 연구팀을 신설하여 아열대 작물 자원 수집 및 유망 작목 발굴, 에너지 절감 기술 등 체계적인 아열대 작물 연구와 농업인에 대한 재배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 경북농업의 새로운 대전환을 위해 아열대 작물 연구소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연구소 건립을 세부 과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단계로 아열대 작물 연구소 설치를 위한 평가 기준 설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대상지의 객관적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올해는 2단계로 지난해 용역에서 설정된 선정 기준을 토대로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 선정 및 추진 로드맵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는 연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열대 작물 연구소 설립 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와 연구 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예산 및 조직관리 부서와 긴밀한 소통과 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아열대 작물 연구소 설립과 경상북도의 아열대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용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명수입니다. 서석영 의원님께서
포항 영림만대교 건설 사업 진행 사항을 추진 계획, 영림만대교 조기 건설 추진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 조기 건설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영림만대교는 동해안 지역민들의 최대 승원 사업으로 강원, 경북, 경남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거점 일결과 함께 포항을 대표하는 세계적 랜드마크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림만대교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울산, 포항, 영덕, 삼척, 고성까지 연결하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북 10축 고속도로에 해당됩니다.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 연장 433km 중 부산 울산 구간은 2008년, 포항에서 울산과 삼척 속초 구간은 2019년에 개통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포항 영덕 구간은 내년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영일만 행간과 영덕에서 삼척까지 117.9km, 속초에서 고성까지 43.5km 구간은 아직 미개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교통량 분산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2008년부터 영림만대교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같은 해 지역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선정되었지만 영림만 횡단 구간은 해상 구간 사업계획 특정성 부족으로 보류되어 왔습니다. 이후 2022년 영림만대교 건설 사업이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에 반영되면서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영림만대교 건설 사업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포항에서 연덕간 고속도로 총 사업비 변경을 신청하여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림만대교 조기 건설을 위해서 지난 6월 대통령께서 경북 지역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시면서 3조 2천억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여 경북과 전북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사님께서도 소장님 답변을 조금 요약해 주십시오. 예, 지난 9월 국토부 장관을 만나는 등 영림만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내년도 정부 안에 펌핑공사 착수비 4,553억을 반영시켰습니다. 영림만대교 건설이 동해안 유일의 해상교량으로서 광역 교통망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의 관광산업과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